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감 소식 중심으로 전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젯밤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오늘 새벽 0시를 조금 넘겨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죠. 그 과정을 SBS 뉴미디어부 비디오 머그팀이 영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검찰의 영장집행팀이 탄 차량이 노년동 자택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앞에는 벤이죠.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김영희 부장검사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감안해서 영장집행에 직접 나섰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앞에 나오세요. 차고로 나왔네요. 사고를 통해서 이 전 대통령이 나와서 지금 집 앞에 도일에 있는 측근들과 약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오세요. 네,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10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하고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문신 SBS 논설위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젯밤에 잘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아침 식사, 점심 식사 또 잘 했는지 그것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오는 소식을 보게 되면 어제 밤은 조금 설쳤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두유와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됐는데 아침 식사로 그걸 충분히 먹지 못했다. 이런 식의 얘기가 흘러나오는 걸로 봐가지고는 본인이 아마 관련된 어떤 심적 부담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적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20분 동안에 영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뒤에 동부구치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우선 미결수라는 거를 표시하는 어떤 황토색 수의를 입게 되고 그리고 수의 번호를 붙이게 됩니다. 수의 번호도 716번인가요? 그렇게 예. 아까 확정이 돼가지고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름과 수의복을 입은 사진을 찍는 흔히 이제 머그샷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손잡이 있는 잔 머그인데 이게 옛날 19세기, 18세기 때는 이게 얼굴이라고 하는 거에 속어로다가 영어로다가 사용됐기 때문에 얼굴 인증샷인데 그걸 이제 머그샷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요거를 찍고 그다음에 이제 독거실로 수감되는 그런 절차를 이제 밟게 된 건데 그리고 오늘 이제 낮까지 이렇게 좀 수감 후에 약 한 12시간이 이제 지난 거죠. 네, 그렇게 진행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임번호 503이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716번이다 이런 얘기군요. 예. 영장이 발부된 이유,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판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젯밤 11시 조금 넘어서 영장 발부 사실을 발표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증거인멸의 우려 이거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있고 그러니까 검찰 측이 설득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수사 과정의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여기에 대한 이제 검찰과의 반대 논거로 다 제시했던 것이 이미 증거물들은 다 압수돼서 없다 우리한테. 그리고 관련자들도 구속돼 있기 때문에 입을 맞출 상대도 없다. 따라서 증거 인멸을 할래야 할 수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반론을 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영장 전담 판사의 영장 발부 이유 가운데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앞으로 검찰 수사 계속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검사들이 직접 부장검사가 와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직접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나오는데 그 측근들 가족들이 다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그 화면 있으시면 화면을 같이 네. 봐도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화면이 나왔습니다만은 일단 참석한 옛날 사람들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가 많이 되어 맨 있는데 왼쪽 동그라미 안에 맨 왼쪽이 아들 시영 씨 같고요. 예, 지금 이제 시영 씨가 가족들이 나오네요. 나오죠. 시영 예. 씨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딸 3명, 주연, 네. 승연, 수연 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딸 중에서 큰 딸 수연 씨의 남편이 이제 이상주. 예. 요번에 이제 이팔성 우리금융회장과 금품 수수 관계 때문에 조사를 받았던 그 당사자죠. 그 이상주 사위죠. 그러니까 큰 사위인데 사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지금 그 시영 씨 모습과 그 화면 오른쪽으로 딸 3명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SNS에 아들 시영 씨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 울먹이는 듯한 저 모습이 상당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가족 입장에서는 저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저 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본인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그 다스하고라고 하는 그런 핵심 또 피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아마 좀 생각이 남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또 SNS를 보면은 정의가 바로 서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의 글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보였다. 이 말씀도 여러분께 드리고요. 측근들의 모습이 차례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참석했던 사람들 쭉 아까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일단 김황식 전 총리도 함께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비서실장 중에서 임태희 비서실장과 정정길 비서실장 그리고 장관급 중에서는 이재호, 유인촌, 맹영규 장관 그러니까 각각 특임 장관, 문화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수석 비서관 중에서 김효재 정무수석, 정동기 민정수석, 이동관 홍보수석들의 모습이 보였고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권성동 의원, 김영우 의원, 장제원 의원 그리고 전직 의원으로 조금 전에 모습을 보였던 것이 조혜진 전 의원의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예,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은 어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직접 출연하기도 했었는데 어제 상당히 바쁜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지금 장전 의원의 네, 모습이 고개를 나오네요. 돌리고 다시 또 얼굴이 나타나고 있는데 화면 오른쪽이 장전 의원, 왼쪽이 권성동 의원인데 장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또 올렸어요. 네, 저 내용이죠. 저 현장에서 아마 올린 것 같은데 눈물이 자꾸 흐른다. 결코 이 순간을 잊지 않겠다.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올렸고 이제 수감이 된 뒤에 돌아와서 당사에서는 본인이 직접 대변인 논평을 써서 거기에다가는 그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잔인하게 수감될 줄은 몰랐다. 이런 식의 대변인 논평을 별도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이제 부산 사상구가 지역구인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참여했던 뭐 친이계 의원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 11시가 조금 넘어서 밤 11시 6분에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그 전에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집 앞에 모여있는 취재기자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지금까지 MB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MB 측근 거의 100여 명을 소환 조사해 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입니다. 정치 활극입니다. 정의로운 적폐 청산이라면 노무현 정부, DJ 정부의 적폐도 함께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우리 검찰이 또 하나의 적폐를 만든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김영우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상당히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영장이 청구된 날도 거의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었는데 말이죠. 예, 김영우 의원은 경기 포천 출신 의원인데요. 원래 YTN 기자 출신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당시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 초대 당 대변인을 했는데 일종의 젊은 피로다가 수혈된 그런 인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개혁적 보수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을 갖고 있는 그런 의원인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주로 이제 사제에서 나와 가지고 이제 자신의 어떤 심경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밝히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적폐 이거에 대한 공정성 이건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시각은 저런 것 같습니다.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 하지만 다른 정당들의 반응은 또 온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참담함이 앞섭니다. 그러나 대통령직을 사리사욕, 매관 매직으로 악용한 대가에 대하여 법의 엄정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자당 출신의 두 대통령의 부정할 수 없는 범죄와 구속 수감의 정치 보복이라는 기막힌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도리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네 번째 구속이요. 전직 대통령 두 분이 동시에 구속 수감이 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신병을 가누지 못하면서도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치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다른 정당들의 반응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 정권의 의도는 분명하다. 정치 보복죄 등 3대 쇼로 지방선거 하겠다는 것이고 참고 견디겠다. 밝은 세상 만드는데 더욱 전력을 다하겠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명박 허전 사필 규정, 사필 규정이라는 한마디로 충분히 요약될 수 있다. 이런 것이 민주평화당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논평입니다. 정의의 집행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로막을 수 없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정의는 결국 강물처럼 흐른다. 역시 사필 규정의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다른 정당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은 사필 규정이다. 모든 것은 바로 잡히는 것이다. 이런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감 소식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 또 잠시 뒤에 정치 구구단 코너에서 여러분께 더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베트남 국빈 방문하고 있는데 이 소식 박문신 논설위원과 잠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예, 그래요. Phó Thủ tướng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và chúng ta 문재인 대통령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또 한번 말씀하세요. 우리나라에 히딩크 감독이 있었다고 한다면 베트남에는 박항서 감독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거의 첫 일정으로 박항서 감독을 만난 거죠? 그렇습니다. 공식 일정의 시작이 바로 박항서 감독을 만나는 것이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의 히딩크 지난번에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 아시아 챔피언스
대회에서 준우승을 했죠. 예. 그때 중국 광저우에서 열렸었는데 그때 우즈베키스탄과 그 눈 내리는 그야말로 하얀 축구장에서 결승전을 저도 그 베트남을 응원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아쉽게도 준우승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보여준 그 베트남 국민들의 어떤 그 열광적인 성원 그리고 우리가 마치 지난번 그 월드컵 때 느꼈던 그 감동을 베트남 사람들이 느낀 데 대한 그런 환호 그런 것들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부인 김정수 여사도 같이 시축하는 장면 많은 분들이 인상적으로 느끼실 것 같기도 하고요. 동포들과의 간담회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했던 두 분이 같이 나오셔서 또 저도 눈길이 가던데 동계 패럴림픽의 영웅 신희연 선수가 그렇습니다. 베트남 동포 간담회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 주로 이제 스포츠로 그 인연이 맺어진 그런 사람들이 주로 초청이 많이 됐는데 신희연 선수의 그 부인이 베트남 출신입니다. 예. 한국 이름은 김희선이지만 베트남 이름이 마이킴 히엔이라고 하는데 그 19살에 2006년에 신희연 선수하고 결혼을 했고 요 한국 이름 김희선도 시어머니가 장명소 가서 직접 지은 그 이름이고요. 또 한국과 한국 요리와 중국 요리 이 요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희연 선수의 체력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도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한 분이 저 동포 간담회에 참석했던 분 중에 눈길을 끌었던 분이 박충건이라고 베트남 사격 국가대표팀 감독이 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왜 의미가 있냐면 베트남 사람들한테 대해서 그 베트남의 첫 올림픽 금메달 이게 2016년도 리우 올림픽에서 나왔는데 요 그 베트남 사격 선수 호앙 수원 빈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를 지도한 그 감독이 마침 또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일화를 지금 그린 영화가 실제로 지금 베트남에서 제작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SBS 보도국의 박문신 논설위원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감 소식,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순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